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세경법 제2장 국세부가 세법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국세부가의 원칙입니다. 국세부가의 원칙은 우리가 납세자하고 우리 가세관청한테 모두 부과되는 거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실질가세가 있습니다. 실질가세. 실질가세는 말 그대로 이제 법 조문도 중요하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을 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실상 이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보겠다. 형식이 아니라 사실상 그 귀속되는 자를 실질 귀속자가 누구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도 이제 우리 실질 우선이죠. 실질 우선. 회계는 거의 뭐 실질 우선이 원칙인 거고, 우리가 이제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실질 우선이 테두리가 있어요. 실질 우선이 실질 가세의 원칙이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실질 가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이제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서 여러 개 하는 거 있는데, 이때는 하나의 거래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하나로 봐서 우리가 그 가세 거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분쟁이. 실질가세가 있고, 이는 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신의성실이 있습니다. 신의성실도 우리 이제 납세자하고 우리가 가세관청하고 다 적용되는 거죠. 신의성실도.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이란 거는 이제 그 세무지식이 이제 납세자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납세자가 우리 규정에 따라서 아니면 세무 공무원이 준 가이드에 따라서 신의성실하게 했으면 문제는 없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성실하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무 공무원도 똑같다. 양쪽 다 적용되는 거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합법성, 우리가 세법, 조세법률 합법성의 원칙과 이제 충돌합니다. 합법성의 원칙이 뭐냐면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은 우리 이제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되는데, 이게 충돌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위배되더라도 이 원칙의 신의성실을 보호할 가치가 크다면 요거를 조금 침해돼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합법성 원칙의 보호보다 좀 크면 우리가 합법성의 원칙을 약간 위배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가세는 법률주의의 테두리에서 하는 거고, 신의성실은 얘가 좀 더 크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깰 수 있는 거죠. 얘는 테두리 안에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신의성실 같은 거 깨는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가세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납세자가 알려준 대로 잘 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세관청이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가세관청이 견해를 했고, 우리 납세자가 책임이 하나도 없고,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반하는 처분을 하면서, 근데 가세관청이 자기네가 알려준 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올바른 걸로 할 때,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된다. 이때는 신의성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세관청이 조세를 더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세입니다. 근거가세. 근거가세도 중요하죠. 근거가세도 이제 가세의 근거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납세자도 근거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고할 때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세도 마찬가지로 납세자하고 가세관청 모두가 이제 지켜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세법에 따라 정보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관청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장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이미 기록되고 있으면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해야 되는 거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세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세감면 요 네 가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법 적용, 국세부가 원칙입니다. 국세부가 원칙은 네 가지가 있는, 국세부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이 있고, 다음은 이제 세법 적용. 세법 적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세관청이 적용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가세관청에서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 첫 번째 이제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소급과세 준비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소급과세. 소급과세는 말 그대로 이제 금지입니다. 금지. 말 그대로 이제 소급과세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소급과세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기준으로 소급하지 말라는 거 할 때,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성립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세목이 있으면 이제 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처럼 이제 기간과세가 하는 것도 있어요. 기간과세.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소득세는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인데, 뭐 이때 12월 10날 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일이 이때예요. 시행일이. 그러면은 요 사이에 했던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사이에 했던 거는 우리가 소급할 수 없는 거냐,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행일이 이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간과세 하는 거에 납세 의무 성립을 봐야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기간과세, 그러니까 시행일이 이때인데 납세 의무 성립, 이런 기간과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12월 31일이다. 우리 성립일이다. 그러면 시행일이 성립이 이전이기 때문에 얘는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얘는 소급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진정 소급과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소급과세는 진정, 앞에 한 글자가 빠진데 진정 소급과세입니다. 진정 소급과세. 그러니까 소급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 소급과세가 있고 부진정 소급과세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소급과세 금지는 진정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가세하지 아니한다. 이 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멘트가 그런 의미예요. 성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진정 소급과세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 소급과세를 하더라도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유리한 것들은 우리가 허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들은 허용이 된다. 왜냐면 그 근거 자체가 보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되니까 불리한 게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리한 거는 허용이 돼도 된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곡가세를 보시면, 이제, 앞세 의무 성립일, 그다음에 완결이라고 이제 우리 시행일, 성립일하고 그게 이제 시행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시행일이 이전에 있으면 소곡가세가 아니고, 시행일이 성립일 이후에 있으면 소곡가세죠. 그러니까, 시행일자가 시행일 있고, 성립일. 이거는 괜찮은데, 시행일이 늦은 거죠, 늦은 거. 성립일보다 늦으면, 얘는 이제 소곡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고, 소득세, 여기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등과 기간세. 기간세는 우리가 개정된 법인 가세기간 날 개시일부터 적용할 때 소득가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진정소득가세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가 설립이 경과된 후에 새로 된 거,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진정소득가세. 진정소득.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기간가세 쪽은 우리가 이제 부진정소득가세라고 그래서, 부진정소득가세는 우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성립, 요런 식으로 가니까, 부진정은 보통.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 앞에 글자, 다시 이제 우리가 조문을 보시면, 소득가세는 진정이에요, 진정. 진정 소득가세 금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진정 소득가세는 허용이 된다. 진정 소득가세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적은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한 경우, 납세자한테 유리한 경우는 허용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도 우리가 새로운 구의 해석이 있고 신 해석이 있으면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새로운 그 해석일 이유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이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공무원 재량 한계.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시면 이런 조문, 신의성실, 약간 근거과세,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실질과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요 세무조사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가세 형평과 해당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진짜 한계, 목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국세기금법에 다뤄지는 큰 원칙을 가세관청이 위의됐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 각 세무별로 디테일한 항목은 나중에 보는 거고 거기에 매몰돼서 볼 필요 없고 처음에 큰 틀, 형적인 거를 가세관청이 잘 지켰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세관청도 세목에 이제 디테일하게 파헤치다 보면 이런 큰 틀, 형식적인 거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을 먼저 생각하셔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많이 국세기금법에서 보면 그 재량을 많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회계 존중, 기업회계 존중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기업회계를 존중해야죠. 왜냐면 세법하고 회계가 있으면 세법은 일단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죠. 안정성을 중요하고 회계는 목적적 합, 적시성 뭐 이런 걸 중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가급적 잘 안 바뀌고 회계는
신규 거래에 대해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 보고하는 게, 왜냐면 여기는 발생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는 약간 발생주의 개념이지만, 납세 의무가 확정하는 거는 약간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은 별로 이렇게 바뀔 일이 별로 없어요. 세법은 이렇게 별로 바뀔 일이 없는데, 우리 회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분량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 세법은 처음에는 회계보다 분량이 당연히 많았어요. 세법이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예전 역사적으로 보면 세법의 분량이 당연히 많고 회계는 분량이 없었죠. 왜냐면 세법은 국가가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성립한부터 쌓였던 거고, 회계는 민간이 각자 했기 때문에 민간 기준이 거의 없었어요. 민간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통일되고 뭐 하고 민간기구 성립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서 어느덧 이제 통일된 기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익 집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새로운 거래가 생기고, 또 새로운 거래에 대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세법보다 이제 회계 기준이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세법도 세법 정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에서 출발해서 주로 이제 법인세 같은 거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세무 정부만 갖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회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무 공무원이 국세 가세 표준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자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일반적 공정타당히 인정되는 것은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 많은 표현은 없는데 세법이 우선한 거예요. 세법이 우선하고, 세법이 없는 것들만 우리가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가끔 아주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나오는데, 당연히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조문 합칠 때, 객관식 문항이니까 5가지 문항 중에 하나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요한, 기존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이제 밑줄층에 주로 시험에 나왔던 가능성이 있거나 나왔던 거 위주로 보면, 중장기 이제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과 연계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3항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하고 협의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국세기준법 제1장 총칙 했던 거 지금 2장 국세부가 하고 이제 적용 관련된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OX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세부가 원칙이죠. 국세부가 원칙인데 이제 실질가세는 거고, 실질가세는 영속된 거래를 하나로 거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성해서 보는 거예요. 재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연속된 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습니다. 실질가세 쪽에서 있는 문장 그대로 보시면 이제 틀렸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세실적법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조세 실제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국세부가 적용해 있죠. 신의성실도 여기 이제 신의성실이 있는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합법성을 실행하는 거죠. 합법성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우리 법에 다르게 납세자가 적용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게 신의성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의성실의 가치가 합법성보다 커야죠. 합법성보다 크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성의 원칙적 합법성을 실행하더라도 구체적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요. 허용입니다. 허용 말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되더라도 신의성실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질과세하고 약간 달라요. 실질과세는 이제 법률주의, 그러니까 세법은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그 조세 법률주의를 벗어난 실질과세를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또 다른 거, 얘는 또 신의성실한 법적인 거와 다른 거예요. 합법성 테두리 내에서 합법성을 깨더라도 이 가치가 더 크면 인정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지세 명세 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명시적으로 한 거죠. 명시적으로 세무지도 했고 납세자가 이를 믿었고, 그러니까 신의성실하게 한 거죠. 납세자 이를 믿고 부가지세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면세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가지세 징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후에 가세관청이 와서 부가지세를 왜 징수하지 않았냐면서 가세처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세관청이 지도를 면세라고 지도한 다음에 나중에 침해한 거죠. 침해하면 이게 맞죠. 근데 잘못한 거를 이때 이제 가세관청이 틀리게 알려준 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세관청은 합법한 거죠. 합법입니다. 합법. 가세관청 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자는 이제 신의성실하게 한 거죠. 신의성실하게 했고, 이 문구 보면은 납세자가 어떤 잘못을 한 거나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얘를 지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세기간 진행 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가세기간분에 대하여 소급가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부인정 소급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가세기간 중에 가세기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세기간 종료일이 성립이래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세기간 종료일이 이제 성립일입니다. 성립일인데 그 전에 한 거예요. 이전에 이제 변경한 거예요. 변경한 거고, 그럼 그때 얘는 소급가세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소급가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급가세 금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진정 소급가세 금지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채무자예요.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채무자입니다. 실질적인 채무자. 납세 의무자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아니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납부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그랬죠. 담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죠. 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좀 틀렸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국세기준법상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또 나오죠.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뭐 문구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문구 그대로. 3번째,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그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충분월세 말한다. 관세가 있죠. 관세. 그래서 국세는 우리가 관세하고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관세하고 국세기준법. 세법, 그러니까 국세니까 뭐 국세기준법 포함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쉽게 이제 때려 맞출 수가 있는데, 세법에는 이제 우리 국세기준법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고, 세 번째 이제 세무서의 개세판이나 국가계획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 한 거죠. 공시송달 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과 할 때는 전자공시만 하는 거예요. 전자공시 때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공시송달은 공시할 때는 필요 없다. 얘도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국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과 함께 된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 국세기부법상 국세부가의 원칙과 관련 있는 것은 국세부가 원칙. 그러니까 국세부가 원칙은 우리가 이제 그 신인성실이 갖고 실질과세, 근거과세 뭐 이런 게 있었죠. 보시면 이제 거래의 형식이나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모아 증여세. 그러니까 실질. 얘는 이제 실질과세를 본 거예요. 실질과세. 조세감면도 있어요. 조세감면 사고관리도 있는데 얘는 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추계신고는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해서 하는 건데, 납세자가 이제 그 일부 증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빙을 갖고 있으면 근거과세에 따라서 그 증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증빙이 없는 부분만, 그러니까 증빙이 있으면 증빙에 따라서, 증빙이 없으면 추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타 서류를 할 때는 기타 증거세 근거에 실질조사해야 된다. 이거 맞는 거죠. 네, 세 번째, 세무공무원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가세의 형평당 적당히 한 개, 세무공무원 한 개, 세무공무원 재량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국세부가 간 게 아니라 이제 세무공무원이 실행 액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죠, 적용할 때 적용의 원칙,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 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우리가 얘도 이제 실질과세 쪽에 가까운 거죠. 실질과세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게 법 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러니까 얘는 뭐 실질과세가 아니고 실질과세에 따른 법조문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법조문이.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 양도주체는 명의신탁자, 이 사람 거잖아요. 명의신탁자고, 신탁자는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 소유자가 신탁자예요. 그래서 신탁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질과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요것도 똑같다. 이거는 우리 신의 성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세부가의 원칙, 요 국세부가의 원칙하고 우리 세법 적용의 원칙은 법조문은 간단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제 어렵게 낼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같은 경우도, 논술 같은 쪽에서 우리가 이제 국세기준법은 세법 적용 원칙하고 국세부의 원칙은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